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른 수목원이라는 데를 왔어요. 굉장히 산책길이 잘 돼 있는데 정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이런 곳을 제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산책길도 굳이 찾아서 와보고, 처음에 정선에서 찍었던 그 눈 내리는 날 찍었던 영상이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학대학교에서 찍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주셨던 댓글 중에 하나가 차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차에서 찍으면 아무래도 좀 배경이 심심하잖아요. 근데 저도 다른 분들의 영상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배경이 좀 뭐랄까, 좀 다양하면 좀 재밌고, 너무 심심하면 재미없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엄청나게 재밌으면 좀 덜한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엄청나게 재밌는 얘기가 뭐 있겠어요. 다 사는 얘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너무 좋습니다. 관건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건데,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참,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옛날에 되게 인상 깊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다큐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 한다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하는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들어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시도하는 과정에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좀 철판을 까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영상을 찍을 때랑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이걸 발전했다고 해야 될지, 액션캠을 들고 다니는 게 덜 창피해지는 게 발전이라고 해도 될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최근 도서관에서 명작 전집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를 찾았어요. 제가 명작 전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200권 정도 있는데 다 사면 뭐 한 정말 100만원 넘게 드는 너무 비싼 값이라서,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도서관에 있다는 걸 보고 이제 한두 권씩, 다른 책들을 빌릴 때 이제 한두 권씩 껴서 빌리는데 되게 재밌어요. 역시 드는 생각은 괜히 명작이 아니다. 그리고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읽지 않았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결말도 그렇게 뭔가 보람 있는 결말은 아니고 조금 외로운 결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이제 마담 보바리라는 책인데, 사실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조금 외설적이라는 평이 있어서 좀 기대하고 제가 읽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모두의 비트코인을 중간에 읽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일정이 좀 몇 개가 끼는 바람에 도서관 대출 기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반납을 했다가 다시 대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좀 외설적인 면에서는 좀 실망스럽고, 사랑,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 좀 느끼는 점이 많아서 다 읽으면 리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데 사람이 많다. 근데 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외로움에 대해서 논하려면 좀 외로워야, 이거 뭐. 너무 안 외로우니까 외로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네, 이거. 여기 무슨 기찻길이 있네? 여기, 이야, 기차가 다니던 길인가? 기차가, 왠지 체력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은 길이 나왔는데, 여기가 그래도 좀 외로울 것 같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관계로 굉장히 좀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준서야, 근데 어차피 사람이 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계신 분이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겠지만 일하면서 외롭다는 생각은 아마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외로웠던 시기가 있었고, 뭐 지금도 한 번씩 외로울 때가 있죠.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혼자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뭐 가족이 있든 없든. 왜 책을 읽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 굉장히 좀 와닿는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제가 기억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외로움에 대한 말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데 외로운 게 훨씬 더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외로운데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엄청난 불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니어도 그냥 부부관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기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든 형제든 자매든 간에 어느 정도의 기복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애초에 사이가 안 좋으면 뭐 그런 거 없는데, 아주 가족처럼 지내는, 이렇게 말 자체가 좀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왜 회사 공고 낼 때 그렇게 올리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된 말일 수도 있다. 포장하는 말처럼 우리가 오해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어쩌면 좀, 여기가 천왕산이구나. 야, 이러다가 천왕산 정상을 찍겠네, 이거. 300m 밖에 안 나왔는데.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끔 제가 아침에 뛰거든요. 뛰는 거리 자체는 좀 창피할 정도로 짧은데, 제가 일부러 왜 스마트워치 같은 게 GPS가 있으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걸 마련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일부러 아침에 나가서 뛰는데 거리를 재봤더니 200m다 이러면 안 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거리를 안 재고 있어요. 제가 유추하건데 굉장히 짧을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어떤 걸 느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뛰러 나가기 전까지가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운동해 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너무 싫어요. 근데 막상 문을 열고 나가면, 특히 요새같이 날씨가 좀 선선하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날 일찍 잤어도 아침에 문 열기 전까지 그 기분 때문에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알잖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지금 이 기분보다는 좋아지는구나. 이거 아니까 그때부터는 할만하더라고요. 저는 외로움도 비슷하지 않을까. 결혼을 하든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든 간에 외로움은 필연적이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우자나 파트너로서 이상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 온전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라면 생각보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의 목적이 잘못된 거다. 결핍을 채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쵸?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아세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여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이 이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여배우, 여주의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집에 와서 톰 크루즈가, 제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You complete me. 너는 나를 완성시킨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말이죠, 사실은. 영화에서는 명대사이지만 저는 잘못된 사랑의 한 형태 아닌가. 자기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해야. 힘들어 죽겠네 이거. 괜히 이 외로운 길을 찾아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것도 또 이 영상 주제에 잘 맞는,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외로웠으면 좋겠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아주 외로운 등산로에 들어오니까 너무 외롭고, 이 적당한 외로움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 학회를 갔는데, 그때 입원 전담 교수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이 엄마셨고 여수를 갔어요. 그래서 학회 참석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골프 치시는 분도 계셨고 여수에 어디 뭐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교수님은 제가 인상이 깊었던 말씀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그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똑같겠지만, 특히 이제 육아를 전담해서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좋구나.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도움이 되는구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좋긴 좋은데 경사가 좀 가파르니까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이 양질의 영상을 헉헉대기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젊은 나이에 좀 했으면 어땠을까.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에 내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돼야,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면역이 된 나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내가 관계에 있어서도 좀 성숙할 수 있구나. 모든 대화나 모든 행동을 나 위주로, 상대방이 내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왕산 정상에 왔습니다.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사실은. 구로 올레길이라고 돼 있고, 구로 올레길. 뭐 엄청난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정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다가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됐어요. 며칠 전에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리뷰할 때는 마이크 이슈로 중간에 끊기더니, 오늘은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오즈모 6 내장 마이크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랑 하는 거랑 음질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EQ를 만져보긴 하겠지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최적화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있다. 좀 잦긴 잦은데 있는 걸 넘어서 좀 잦은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완벽하지 못한 모습도 우리가 사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아닌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올라갔지만 항상 좀 올라갈 땐 힘든데 내려가다 보면 똑같은 길이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올라왔지?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거하고 닮아있지 않나. 너무 고생하면서 어떤 단계를 거쳤는데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까지 뭐 힘든 건 아니었네. 내가 좀 이 길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똑같은 길이어도 편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마담 보바리도 그렇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불륜이 나와요. 불륜이라기보다는 잠재적 불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외로움하고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주제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뭐 내 결핍이 어떤 게 있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결혼을 한 뒤에 어떤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서 구속력이 생기고 내가 결박당했다고 느꼈을 때 불륜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온전하지 못해도 상대방과의 궁합이 너무 좋아서 정말
복권을 맞은 것처럼. 연애할 때는 당연히 궁합이 좋으니까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듣는 음악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을 텐데, 결혼한 뒤에 수반되는 여러 어려움,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맞을 때 좋은 거잖아요. 마치 차를 뽑을 때는 당연히 좋은데 1년을 타고 5년을 탔을 때 AS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는 차를 사기 전에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겠고, 건강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아마 태어나서 살면서 죽기 전까지 가장 본질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 아닌가. 학생 때부터 남친이 생기면 좋겠다, 여친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짝을 못 찾으면 거기에 따르는 또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내가 결혼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고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40대인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초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죽을 때 혼자일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 그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내가 혼자일까봐 결혼하는 건,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아닐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행복하게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죽을 때 내가 혼자일 확률은 어차피 50%가 돼요. 내가 먼저 가면 나는 혼자가 아니지만 내 배우자는 혼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먼저 가면 내가 혼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행복한 부부여도 필수적으로 죽을 때 외로움은 반의 확률로 어차피 있다. 둘 중 한 명한테 있는 확률은 100%죠 사실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전 사실 저보다 아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직업 특성상 임종하시는 분을 많이 뵀는데 자식들은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임종하셔도 자식들은 그 슬픔에서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 먼저 가신 분의 남편, 먼저 가신 분의 아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 돼요. 여러 수백 가지가 슬픔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슬픔을 겪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60대 건강했던 사람이 자다가 돌연사를 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가족이. 그런데 저는 그분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겪는 그 힘든 죽음, 그걸 피했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가는 사람은 조금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은 들겠죠. 그래도 그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 배우자의 죽음을 내가 목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도 편집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만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후반부의 영상의 음질이 약간 걱정이긴 한데 여기를 자주 와야겠어요. 사실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굉장히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와서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최근 들어서 파라소셜이라는 텀이 새로 생겼대요. 파라소셜이라는 게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는 것도 약간 그런 차원인 것 같고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요새 어떤 것들을 처음 배우고 있냐면 가족이나 내가 20년 동안 알았던 친구나 이런 사람들 하고도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카페나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전우회를 느끼기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기찻길이네. 여기 밴드 나오는구나. 밴드 심판말이 있네. 그런 관계가 내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 부부관계나 아니면 연인이라면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파라소셜한 관계들, 네이버 카페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소조직일 수도 있고 이런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나의 외로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결국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어느 정도는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걸 먼저 알고 그 외로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처럼 바람필 상대를 물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좀 나한테 이미 주어진 그런 내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이나 파라소셜한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는,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세로토닌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라고 했었는데, 외로움도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면에서는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중독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없애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술 마실 때 배화외피, 그죠? 마시는 이유가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하고, 거기에 외롭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외롭지 않은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온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3년 전, 4년 전에 저하고 비교하면 스스로 온전함에 많이 다가서지 않았나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맨날 무슨 부동산 임장 스터디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온전함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상 가장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놓이게 돼요. 건강검진처럼 위내시경 할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지만 너무 바쁘니까 안 하듯이, 사실 스스로 온전함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힘든 시기가 아니어야 가능한 생각이긴 해요. 지금 막 정신없고 먹고 살기 팍팍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좀 먹고 살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좀 고급 과정이란 생각도 들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결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파인 다이닝. 내가 먹는 게 해결됐기 때문에 먹는 걸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파인 다이닝이란 말이에요. 파인 다이닝보다 지금 먹던 거 그냥 먹고 스스로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흑백 요리사는 나오지만 온전한 사람들의 대결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맛있는 음식, 정말 화려하게 똑같은 계란말이를 해도 백종원 씨가 먹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계란말이, 그거를 더 사람들이 원하지,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스스로 온전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길도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 놨을까, 길을? 산책로면 좀 그냥 직선으로 좀 만들어 놓지, 또 약간 구불구불 해야 걷는 맛이 있긴 해요. 그죠? 우리의 인생처럼 너무 직선으로 쭉 가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 쉬운데 되돌아가기도 쉽고 재미가 없잖아요. 굴곡도 좀 있고, 내가 이쪽 갈림길로 왜 왔지 싶은 맛이 좀 있어야, 그래야 사는 맛이 좀 있지.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서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보시는 분 중에는 벌써 이 사람 좀 하는 말이 거기서 거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채널의 생로병사도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도 사실 아직은 제가 소재가 고갈되진 않았는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외로움에 대하여, 뭐 관계에 대하여, 뭐 벌써 끝났는데 뭐 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지엽적인 것들 해야겠죠. 뭐 스키 얘기도 하고, 체스, 뭐 캠핑, 바베큐 이런 얘기고 한 두세 개 하면 끝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도 할 말이 끝났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 되겠구나. 김, 과메기, 뭐 이런 거, 김치만두 이런 것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조금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느껴요. 교수님들 정년하실 때 약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고, 관계가 끝나갈 때, 관계가 마무리될 때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피크 앤드 룰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관계든 경험이든 가장 좋을 때랑 맨 마지막 그 두 가지를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치과에서 사탕을 주는 이유가, 피크는 이제 아이가 이빨 뽑고 이러면 통증, 이 피크로 기억이 되겠지만 엔드라도 마지막에 좀 달달하게 끝내려는 그런 치과 선생님들의 얄팍한, 저랑 비슷한 면이 또 있는데 치과 선생님들이 어릴 때는 그 엔드를 제대로 못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업적인 관계든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중간에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되는 불상사도 생겼고, 얼떨결에 천왕산 정상도 한번 밟아보고,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산책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고, 또 인생 선배님들 혹은 제 또래 분들, 인생 후배님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생에 대한 뜬구름 잡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요새 댓글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